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우경아 작가의 책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입니다. 네, 이 책이죠. 작가 본인이 자신을 잘 몰라서 겪었던 어려움들, 또 그걸 지나서 어떻게 진짜 나를 만나고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좀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결국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자기인식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그 시작점이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작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스스로를 알기 어려워하는지, 또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기 발견의 길을 한번 같이 가보죠. 나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먼저 작가가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에서 힘듦을 느끼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짚어보는데요. 그렇죠.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작가가 쪽 3가지를 꼽아요. 첫째, 내가 누군지 모른다. 네. 둘째, 마음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는 시간과 죽음이 유한하다는 걸 잊고 산다. 이거죠. 특히 나를 모르는 것의 배경으로 우리 사회의 유교 문화나 주입식 교육 환경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생각할 거리를 주더라고요.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좀 순응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막 정해진 성공 공식 같은 걸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교육이. 그러다 보니 자기 색깔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작가 본인이 안동 출신 장남으로 착한 아이로 살아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더 와닿는 면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과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랑 연결된다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죠. 뭐 타인의 시선, 사회적인 성공, 이런 외부 기준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정작 내 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나라는 어떤 중심 없이 그냥 흘러가는 삶. 이게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내가 없는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작가가 실제로 40살, 그때가 11년차 직장인이었다는데 엄청난 번아웃과 우울증을 겪었다고 해요. 아, 네.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능력도 감소해서 진짜 평범한 일상조차 너무 힘들었다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되게 역설적인 말이 나와요. 상처가 사람을 치유한다. 네, 바로 그 지점.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자신에 딱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중요한 전환점인 것 같아요. 인생의 큰 고통이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의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런 절박함. 그 상처 자체가 변화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뭐랄까, 바닥을 쳐야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그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나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작가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꽤 구체적인데요. 그 중심에는 4개 질문 던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중요하죠. 내가 진짜 뭘 좋아하지? 뭘 정말 싫어하지?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지? 만약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뭘 하고 싶지? 이런 것들이요. 네. 이렇게 계속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 자체가 핵심인 거죠. 그리고 내 마음 관찰하기, 이것도 중요하게 얘기해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약간 남 보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연습. 그렇죠. 객관화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글쓰기가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매일 짧게라도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써보는 거예요. 아, 매일이요? 네. 그러면서 복잡한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거죠. 약간 마음 명상 같은 효과랄까요? 일종의 명상이네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원하는 걸 직접 해보기,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또 좀 흥미로운 건 자신의 결핍 속에서 오히려 원하는 걸 찾는 에너지를 발견한다는 거. 결핍에서 에너지를요? 네, 부족함이 아니라 그걸 채우고 싶은 갈망으로 보는 거죠. 이 방법들 전부 결국 시선을 밖에 아니라 내 안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꾸준히 나를 알아가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작가는 먼저 인식의 틀 자체가 바뀐다고 말해요. 인식의 변화. 네. 나 자신을 뭔가 딱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다시 보게 된대요. 그리고 시간과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신기하게도 바로 행동하는 힘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행력이 높아지는군요. 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인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돼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하는 일도 바뀌고 실제로 작가이자 강사로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훨씬 능동적이고 뭐랄까 주체적으로 변해요. 일상에서 감사나 감동을 느끼는 것도 늘어나고요. 와, 정말 큰 변화네요.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인생은 즐거운 축제다. 이런 핵심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나를 깊이 알게 되면 가치관이 딱 서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삶의 방향,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이에요. 오늘 우경아 작가의 나를 알면 인생은 변한다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길이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넘어서 삶 전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사회가 원하는 모습에 나를 맞추느라 진짜 나의 목소리는 좀 외면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것이 무슨 거창하거나 엄청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네. 작가가 보여줬듯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나한테 질문 하나 던져보기, 잠깐 내 마음소리에 귀 기울여보기, 몇 줄이라도 솔직하게 써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시작이군요. 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이 정말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이 책이 주는 희망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작가의 말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세상의 모든 시선이나 기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가장 자연스럽게 향하는 진짜 당신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요? 잠시 그 모습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